동시호가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 살짝 쉬어가는데 어느 정도 밀리면서 거래 마치게 될지 예상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거래소부터 체크해 보시면요. 일단 1% 이상 하락하게 되면서 1.2% 밀린 2,452포인트로 현재는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현재 구간에서 1저점 구간에 진입을 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2,450선은 지지하는 흐름으로 현재는 읽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 정도에서 약간 0.3% 정도 하락세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는데요. 738포인트, 740선 이탈한 지점에서 현재는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유는 외국인의 수급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좀 밀리면서 매도 전환한 외국인이 매도폭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고 쉽사리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거래소도 9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 관측되고요.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오늘 매물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양 매도세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개인만 함께 매수세 키우는 그런 흐름들 나타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종목별로도 상당히 흐름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고 있을지 현재 구간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을 오늘 통틀어서 상한가로 마무리 예측되는 종목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종목들이 모두 AI 관련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테마가 정말 뜨겁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거래소 쪽 가보시면요. 미래 ING 있습니다. 네, 이 종목만 조금 예외가 되겠네요. 이 종목은 휴마시스를 인수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남궁견 미래 ING 회장이 최근에 경영권 문제를 겪었던 이 전문 체외 진단 전문 기업이죠. 휴마시스를 결국에 인수하게 됩니다. 이 휴마시스를 인수하는 기업이 바로 아티스트 코스메틱인데요. 미래 ING가 아티스트 코스메틱의 지분 99.45%를 보유하고 있어서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남궁겸 회장은 미래 ING 최대 주주인 X 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취득하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동전주고요. 400원대 마무리 현재는 진입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거래소에서 또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는 종목 바로 KTCS입니다. KTCS, KTIS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는데요. KT 측에서 초거대 인공지능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나타내기도 했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함께 인공지능 테마 엮이면서 거래 제한폭까지 오릅니다. 현재는 4,240원으로 마무리 준비합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솔본 이 종목 역시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현재는 6,140원에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솔본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들까지 오늘장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좀 챗 GPT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솔본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와이즈넛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 와이즈넛 지분을 그래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와이즈넛이 UAE 경제사절단에 유일하게 AI 챗봇 기업으로 참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관련 종목으로 엮였고요.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이 종목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더 오릅니다. 지금 보면 1월 13일부터 밀린 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1월 13일에 24% 급등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도 1%, 7%, 3%, 11% 거래 제한폭도 벌써 두 번째 진입하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인공지능 쪽에서 대장주 역할 톡톡히 해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상한가 진입하는 종목 오브젠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상장을 했어요. 코스닥에 새로 나타난 새내기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이 공모가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에 달성하는 이른바 따상에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IPO 시장도 굉장히 침체가 돼 있었는데 인공지능이 엮이는 종목들은 아주 예외입니다. 오브제는 그래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이고요. 정확하게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엮이면서 거래 제한폭까지 오릅니다. 네,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두 종목 5대까지 종목들 봐드렸고요. 현재 하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은 없는 걸로 집계가 됩니다. 사실 장중에는 내내 하한가에 가 있던 종목이 있었죠. 바로 뉴질의 파마인데요. 이 종목 일단은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현재는 보시면 뉴질의 파마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관련 보도는 가남의 임상시험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히려 잘 읽어보면 좀 긍정적인 이유입니다. 하한가의 이유가 지금 따로 밝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크게 출회가 된다는 점 특징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일단 기관은 6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흐름이 있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소 쪽 다시 가봐서요. 오늘장 좀 급등하는 종목들 몇 가지 더 체크를 해드리면요.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인공지능 관련 종목으로 묶였습니다. 챗 GPT 쪽에서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과 더불어서 오늘장 급등 마무리 준비 중이고요. S&T 중공업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유가 있었죠. 자동 변속기 계약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가보셔도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거의 다 리스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와이더 플래닛도 22% 정도 급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아이윈 역시나 함께 좀 급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회사 쪽에서 음성인식 AI 센서를 좀 갖고 있는데 여기 기대감이 함께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인즈랩도 다시 한번 급등 랠리 나타나고 있고요. 플리토, 바이브 컴퍼니 K까지 이렇게 후속 주자들 위주로도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현재 상승으로 다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이 종목 테슬라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하면서 오늘은 우리 사주 물량 출회,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 이쪽 때문에 조금 더 밀리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반영을 해줍니다. 현재는 상승으로 준비되면서 50만 원 선 위쪽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 시총 상위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 현재는 집계됩니다. 네, 1월도 이제 2거래일,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1거래일 딱 하루 남았습니다. 1월 30일 증시도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우리 증시 이번 주는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앞으로의 흐름들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시아 주변국 증시들은 오늘 휴장을 마치고 중국 증시도 복귀를 해가지고요. 하나하나 면밀하게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증시 가봅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강보합권으로 거래 마치면서 27,433엔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상승했고요. 일단 오후장 들어서 조금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보합권 정도로 움직이더니 강보합권, 그러니까 상승 쪽에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네, 중국 증시 오늘 5거래일 만에 개장을 했죠. 이제 춘제 때문에 오랜 기간 쉬다가 오늘 오랜만에 문을 열었는데요. 일단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탄력이 크지는 않지만 강보합권 수준으로 관측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심천종합지수는 1% 이상 오릅니다. 현재 12,112포인트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5일간의 긴 휴장을 좀 마쳤는데요. 다시 개장을 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한 춘제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비 지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소비 지표 몇 가지들 또 발표가 돼가지고요.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문화관광부가 밝혔는데요. 춘제 연휴 기간 내 자국 내 여행객이 전년 동기 대비 23.1% 늘어나면서 3억 80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되기 전에 2019년 춘제 연휴 때 88.6%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고 하니까요. 거의 90% 수준이죠. 정말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된과 동시에 연휴 기간 국내 관광의 수입 잠정 집계치도 3,758억 4,300만 위안으로 하나로 따지면 69조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는 30% 증가한 수치였고요. 영화의 흥행 수입도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2021년 이후에 춘제 박스오피스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 본토가 쉬어가는 동안 미국도 그렇고 홍콩, 일본, 우리나라 증시까지 일제히 좀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중화권 증시도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듯이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지만 심천 종합지수에서 오늘은 급등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홍콩 증시도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홍콩 증시는 2% 넘게 현재 밀립니다. 22,208포인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가 열려가지고 그쪽으로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이 좀 큰 종목들, 알리바바 같은 종목들 오늘 급락 나오면서 함께 밀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만 가권지수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대만 가권지수가 3% 이상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친 점이 좀 특징인데요. 오늘 15,49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율시장입니다. 오늘 환율시장 1원에서 3원 정도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흐름이 있었는데 결국은 밀립니다. 3원 90전 내렸고요. 1227원 40전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렇게 1230원도 이탈하는 흐름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이번 주는 월말 월초를 같이 맞이하면서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2월 FOMC 발표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차익 실현 심리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양시장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2450선 부근에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강보합으로 출발했던 지수는 점차 낙폭을 만들어가는데요. 오전 중에 2460선에서 등락하던 지수는 오후 들어 1% 넘게 하락폭을 확대했습니다. 2450선까지 확대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2450선 지지하면서 1% 이상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기관의 매도 물량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 기관이 4,120억 가까운 매도 우위로 마쳤고요. 그리고 장중에 계속해서 매도하던 외국인은 막판 들어 순매수로 다시 한번 전환했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162억 원의 순매수로 마쳤고요. 개인 쪽에서 4,602억 원의 순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그중에서 보험 섹터가 2.85%의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장 해운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운수창고 섹터가 2.68%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 뒤로 철강금속 섹터가 2%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 뒤로 금융 섹터, 증권 섹터 나란히 1% 이상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 업종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은 비금속 광물 섹터 가운데 포스코케미칼인데요. 오늘장 1.62% 가까운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 뒤로 종이목재 업종, 섬유복 업종이 0.1% 안팎의 소폭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막판에 LG 에너지 솔루션만 소폭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먼저 오늘 반도체 종목들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네, 인텔의 실적 부진 여파에 동반 하락했는데요. 인텔은 지난 2016년 이후에 최저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 가까이 밀리면서 63,300원 부근에서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0.87%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우리사주 보호예수 물량 해제되면서 장중에 약세를 보였지만 막판에 다시 한번 상승 만들면서 0.79%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종가는 51만 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LG화학은 0.3% 가까운 약보합으로 마쳤고요. 삼성 SDI 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에 오름세를 보였지만 점차 낙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장 0.74% 하락하면서 80만 3천 원으로 약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 가운데 오늘 장중에 기아만이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지만 막판에 다시 낙폭을 만들면서 0.15%의 약보합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현대차 역시 2% 가까운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주들 오늘장 동반 하락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일제히 1%에서 2% 이상의 하락으로 마쳤는데요. 오늘 네이버가 2.13% 내리면서 20만 7천 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카카오 역시 1.85% 하락하면서 6만 3,5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리튬 플러스가 배터리 등급 초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을 국내 전고체 배터리 소재 업체에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리튬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시켰습니다. 현재 계약 상대는 수산화 리튬 초도품에 대한 1차 품질 평가를 마치고 황화 리튬 제조 공정의 시험 투입을 앞두고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대부분의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을 현재까지는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산화 리튬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리튬 플러스의 유통을 맡고 있는 하이드로 리튬이 코스닥 쪽에서 급등했는데요. 오늘장 12.54% 상승하면서 22,350원으로 강세로 마쳤습니다. 또 코스피 쪽에서 EN플러스가 6%의 강세로 마쳤는데요. 리사이클되는 양극재 원료를 활용해서 양극화의 물질 개발 성공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오늘장 5,100원 터치하면서 6%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그 밖에 금양 역시 5.01%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LCC 항공주들이 강세로 마쳤습니다. 연말 성수기와 코로나 규제 완화, 또 동남아 노선 증편 효과가 더해지면서 LCC 운항사들의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지난해 12월 국제선 여객 수는 전월 대비 32%가량 증가한 가운데 이연 수요가 몰리면서 일본은 42%, 또 동남아 수요는 35% 증가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올해 1분기에도 겨울 성수기와 또 설 연휴 휴가까지 더해지면서 국제선 여객 회복이 이어질 거라고 밝혔는데요. 그중에서 티웨이 항공의 주가가 가장 뚜렷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국제항공 안전평가 인증을 4차례 연속 갱신에 성공했던 호재가 반영되면서 오늘장 6% 가까이 상승했고요. 종가는 3,395원 터치하고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에어부산이 2.91% 상승했고요. 그 밖에 제주항공, 진에어 역시 일제히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 738.62포인트 터치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오전 중에 약세로 전환됐는데요. 하지만 낙폭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대체로 730선 상단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보였고요. 약보합권에서 소폭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 개인만 매수했습니다. 오늘 개인이 885억의 순매수로 마쳤고요. 그 밖에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546억 원의 매도세가 출회됐고요. 외국인 쪽에서 268억 원의 매도 물량 나왔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대체로 하락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먼저 2차전지 소재주 가운데 LNF가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작년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발표 나오면서 1.61%의 강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LNF가 장중에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면서 0.5% 가까운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에코프로비엠 0.86% 하락했고요. 종가는 103,400원으로 약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이상이 하락하면서 58,1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그 밖에 HLB가 1.4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오늘 셀트리온 제약 역시 밀렸는데요. 1.95% 하락하면서 65,400원으로 약세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 약보합으로 전환하면서 186,600원으로 약세로 마쳤고요. 리노공업은 강세로 마쳤습니다. 오늘장 173,000원 터치하면서 2.43% 상승했고요. 그리고 엔터주 가운데 JYP엔터가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막판에 하락세 만들면서 0.84%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챗GPT 관련주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구글이 현지 시간 27일 기준으로 문자를 음악으로 바꾸는 AI 뮤직 LM을 공개했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 생성 기술이 등장하면서 먼저 음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NHN벅스가 19% 이상의 급등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지니뮤직 역시 13% 가까운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7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챗GPT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을 공무원들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극찬하면서 인공지능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관련주 가운데 코난테크놀로지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밖에 마인즈랩, 플리토,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 데이터솔루션 역시 일제히 두 자릿수의 탄력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솔본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던 AI 기업 YG넛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이 됐고요. 오늘장 27% 이상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따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상장한 오브젠이 지난 27일 상장한 미래반도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따상 종목에 오르게 됐는데요.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인 36,000원을 형성한 이후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오브젠은 기업용 마케팅 솔루션 개발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사업령이 부각이 되면서 AI 테마주로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았는데요. 또 미래반도체 역시 지난 27일에 따상을 기록한 이후에 이 거래를 연속 강세로 마쳤습니다. 오브젠 상한가 돌입하면서 46,800원으로 강세로 마쳤고요. 미래반도체 역시 24% 이상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1.43%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4.70포인트 내리면서 324.05포인트 구간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선물 수급 현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 매도 물량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매도 물량 만들면서 2,530계약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941계약의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홀로 사들이면서 개인이 2,355계약의 순매수세에 유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